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인돈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석 변호사입니다. 박나래 씨, 네. 개그우먼 박나래 씨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네. 그분이 매니저들로부터 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혹시 내용을 아세요? 몰라요. 내용이 뭐냐면 그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 박나래 씨가 뭐 갑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행비를 미지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뭐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유리잔을 던져서 맞았다. 이거 유리잔은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걸 맞았으면 사실 특수상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각종 그 갑질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할 의무가 없는 것들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나 이런 거 못 쓰고 개인카드로 이제 회사 진행하는 물품을 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정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이니까. 근데 그런 거 비용 정산을 못 받았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매니저 2명이 네. 1억 원을 이제 채권 금액으로 주장하면서 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폭언,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뭐 모욕죄 내지 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 근데 뭐 던져서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하지만 물론 이제 뭐 폭언이나 욕설 이런 부분들이 그 매니저를 대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냥 본인 혼자 욕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던져서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사람을 상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닥에 던진다는 게 실수로 그 사람이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과실치상 과실치상 정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뭐 특수상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어떤 범죄로 어떻게 형사 고소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고,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그리고서 뭐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한 이후에도 이걸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뭐 고소를 하고 또 그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가압류 인용됐으니까 박나래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근데 가압류가 인용이 되려면 왜 가압류가 신청만 됐을 수도 있는데 인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나래가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압류가 들어왔더라 내 집에 아마 등기부 확인했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신청만 되고 신청만 된 상태만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가압류 신청만 됐는데 채권자가 어떻게 알아 신청됐는지. 그렇습니다. 가압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소장 신청이라던가 고소장 접수해서 조사받으러 나오셔라 이렇게 연락이 간다던가 그런 연락이 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가압류는 가짜 압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안 청구를 통해 가지고 강제 집행하기 전에 일단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라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까봐 두려워서 묶어두는 절차인데 가압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그렇죠. 채무자한테 신청서 접수됐어요 알려주면 그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박나래가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가압류 신청했다는 결정이 나와서 박나래한테 결정문까지 도달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박나래가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가압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 가압류 신청을 하면 그럼 법원에서는 다 가압류를 받아주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가압류가 그 보통의 소송에 비해서는 입증의 정도가 훨씬 낮긴 하지만 생짜로 지금 뭐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근데 가압류 해달래. 그렇지. 이런다고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 그렇죠. 좀 이렇게 묶어줘라. 맞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예 이거 말도 안 되네. 라고 하면 기각하겠죠. 그렇지. 근데 그 정도 아니고 애매한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조절하느냐? 담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압류는 가짜 압류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못된 가압류를 걸었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가압류 거는 사람 너도 뭐 하나 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사실 본안 소송만큼 입증이 충분히 돼 있네 라고 하면은 담보 금액을 좀 줄이겠죠. 근데 야 이거는 안 해주기는 좀 그렇고 해주려고 하니까 참 너무 빈약한데 라고 하면 현금 공탁을 뭐 위시해가지고 담보 금액을 올리겠죠. 일단은 이제 가짜 압류이기 때문에 가압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박나래가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결정된 건 당연히 아니에요. 네. 아마 그 박나래 그 매니저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박나래의 이미지 타격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금액에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한번 노려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근데 박나래 측에서는 그 매니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다는 또 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소를 했대요? 네. 고소를 할 거다라고 뭐 발표를 했나? 하여튼 뭐 그런 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좀 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박나래 씨의 그 이미지라던가 본인들의 이제 행위들을 이제 돌이켜 보고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은 뭐 논의를 하게 되겠죠. 아주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박나래의 입장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니까 그거 지켜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저희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